저희가 오늘은 건기식 업종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건기식 업종 자체가 유독 다른 업종에 비해서 되게 가이드라인도 많고 좀 심의가 필요한 업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많은 광고주님들께서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적법하게 광고를 해야 되는데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적고 마음대로 소고점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아, 네, 맞아요. 이게 저도 안 그래도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던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는 좀 다이어트 식품 관련해서 이제 광고를 진행하는 이제 업체였거든요. 근데 그 다이어트 식품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게시물에 뭐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뭐 딱 8kg 감량하고 싶은 사람 뭐 모여라, 좀 이런 식의 문구는 이게 뭔가 마치 딱 이 제품을 사용만 맞아요. 하면은 뭐 무조건 8kg가 된다. 빠진다, 뭐 8kg 감량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다, 좀 뭔가 이런 뭔가 과대 허위 광고의 표현을 이게 또 적용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좀 어떤 부분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랑 같은 좀 다소 완곡한 표현만 좀 사용이 가능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하면서 또 광고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어렵죠. 이게 되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건기식 광고 할 때는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조금 참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트 보시면은 건강기능식품협회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제 알림마당에서 공지사항 들어가시면은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띄우는 건 20년도 건데 22년도 버전으로도 좀 발간이 돼가지고 많은 광고주분들과 많은 마케터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또 이런 게 있었네요. 네. 이게 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제 공지사항에 이제 게재가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광고 진행하시는 뭐 광고주님들이나 마케터님들이나 좀 해당 부분 이제 소재 제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가영 마케터님은 이제 네. 건기식 업종을 진행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건기식 업종 진행을 지금도 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초기 집행을 할 때 브랜딩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인지도가 브랜드였어요. 없고. 네. 근데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키워드, 메인 키워드는 엄청 높게 지정을 해놓으시면 입찰가가 엄청 빨리 빠지잖아요. 소진이 비싸죠. CPC가 엄청 비싸니까 그쵸, 입찰가가 그쵸. 엄청 비싸니까 빨리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전환이라든지 매출액은 없으니까 광고주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잡았던 미디어 믹스 전략이 있는데 일단 저희 제품 자체가 숙취 소재인데 숙취 소재가 예전에는 이제 30, 40대 직장인 남성분들을 타겟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쵸. 뭐 헛개수, 그쵸, 그쵸. 헛개파워 이런 식으로. 근데 그쵸, 저희 그쵸.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깨숙강이라든지 깨숙강. 간만세, 간만세. 네, 이런 20, 30대 분들을 겨냥으로 하고 있는 제품하고 조금 동일한 타겟들이어서 일단은 저희가 SNS나 아니면은 뭐 DA 광고 그 소재로 되게 많이 노출을 시켰던 것 같아요.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브랜딩 소재나 아니면은 타겟한테 이벤트를 좀 푼다든지 브랜드 소재를 계속적으로 노출을 좀 시켰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으면은 자사명이나 제품명을 검색을 해보실 건데 그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저희 제품의 신뢰성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정보성 내용을 좀 전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블로그라든지 이런 파워 콘텐츠 같은 영역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고 뭔가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저희 자사명 키워드나 자사 제품 키워드로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인지, 흥미, 고려, 구매, 충성 이 순으로 조금 브랜드 미디어 믹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성과는 어떤? 성과는 저희가 초반에 집행했을 때는 100%도 안 나왔어요. 로아스가 아이고. 굉장히 처참했거든요. 진짜 네. 저도 너무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광고 전략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은 250에서 300 정도 나오고 있고 많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브랜딩보다는 전환에 초점을 두면서 광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가영 마케터님 전략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먼저 광고를 진행하는 상품과 조금 어울리는 주 고객 타겟층을 먼저 잡고, 그렇죠. 브랜딩이 목적이었어가지고. 그죠. 그러고 이제 해당 타겟층에 맞는 광고 매체를 이제 선정을 하신 후에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브랜드 인지 향상을 네. 통해서 전환을 유도하는 맞아요. 좀 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던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에 건강기능식품, 뭐 숙취해소제뿐만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 되게 레드오션이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세계적인 그 전략 수립이 되게 필요한데 뭐 혹시 승택님도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일반 건기식 업체하고는 조금 달랐던 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건기식의 광고를 한다고 하면은 좀 상품의 판매, 뭐 매출 향상, 좀 광고의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어떤 상품의 상담 문의를 받는 DB 업종으로 조금 광고로 목표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DB요? 네, 그 어떤 커머스 이쪽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상품이 홍삼 원액이었는데 일단 주 연령층이 이제 그 가영 마케터님과는 조금 다르게 그러게요. 40대에서 50대 좀 그런 여성층을 이제 겨냥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 매체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 이런 40대에서 50대 연령층에 맞는 그런 매체를 또 선택을 해야 됐고, 뭐 네이버 GFA, 뭐 그 밴드 지면에 뭐 네. 피드 형식으로 광고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로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이 해당 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바이럴이나 이쪽보다는 네. 이런 매체 광고에 좀 집중을 하기로 해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프로모션이 또 한창 이제 진행 중이었어요. 뭐 할인 이벤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쵸. 거예요? 뭐 2+1 아. 뭐 이런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그 해당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면은 뭐 3일 뭐 무료 증정 뭐 이런 식의 좀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런 소재나 이런 배너 이미지를 만들 때 이런 기획을 하기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전략을 좀 구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저희 소재가 노출이 되면은 그쵸. 그 소재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쵸, 뭐 그쵸. 할인 이벤트나 뭐 프로모션 같은 게 딱 있으면은 이제 조금 더 반응도가 높기는 하죠. 그죠. 이게 아무래도 이 배너 광고의 경우가 이 누가 더 그 이미지 소재 배너를 잘 기획을 하느냐의 싸움이잖아요, 더 솔직히. 중요하긴 하죠, 소재가. 그래서 이제 주 연령 타겟층 선정 및 이에 따른 이제 매체 선정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이 진행 중에 따라서 이 프로모션을 어떻게 좀 소재에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획을 진행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타겟팅 이후에 이제 리타겟팅 광고를 통해서 좀 상담 문의 이후에도 이런 또 재구매 그런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충성 고객을 좀 늘리는 그런 식으로 광고 진행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이게 DB당 단가가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 DB를 받는 광고다 보니까 이제 광고 성과 측정을 DB당 단가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단가가 기존에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네. 있었는데 이제 요게 좀 광고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6천 원 정도로 내려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좀 상당수 많이 좀 향상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영 마케터님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를 좀 진행을 하시면서 네. 그 광고주님께 어떤 질문 혹시 제일 많이 받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예산 같은 거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또 건기식 관련된 이 메인 키워드가 또 굉장히 또 비싸잖아요. 비싸죠.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인 키워드를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포기를 해야 될지, 그거 관련해서 좀 광고주님과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예산이 저희가 정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가용 가능한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홍삼 키워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엄청 입찰가가 비싼데 개로 쭉 가기에는 너무 경쟁사들도 뭐 정관장이라든지 세죠. 엄청 세잖아요. 네. 그래서 그 키워드를 먼저 가져가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뭐 미디어믹스 전략 말씀드렸을 때 얘기했던 네네. 거랑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저희 자사 제품에 대한 브랜딩 을 먼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네. 키워드는 일단 잠깐 보류를 해놓고 이제 소재 노출이라든지 브랜딩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을 활용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저희 자사 제품명이라든지 자사명에 대한 검색량이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게 확보가 되었다면은 이제 저희는 홍삼 같은 메인 키워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제품 명이 뭐 A 홍삼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A 홍삼을 검색할 수 있게끔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DA 광고를 조금 활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저희
브랜드 키워드를 사용해서 거기서 이제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단기간에 솔직히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좀 시간을 러프하게 시간이 잡고서 걸리죠. 네, 해야 되는 거고 일단 광고 자체가 단기간에 뭐 어떤 급격한 파격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그러면 참 좋겠지만 네, 참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죠. 네, 맞아요. 체계적인 전략과 좀 여유로운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라면은 일단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회사의 브랜드의 인지도가 네.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확보가 하고 되고 이에 따라서 좀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맞아요. 좋겠네요. 네. 그 먼저 이제 브랜드의 인지도를 어느 정도 입각을 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 좀 그런 브랜드랑 관련된 자연 검색량을 늘리면서 아, 네. 좀 저렴한 입찰가로 네. 전환을 확보를 시키면 되겠네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희 건기식이 소재 검수 관련해서 엄청 가이드가 타이트하잖아요. 타이트하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많은 마케터분들이 건기식 제품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본인들이 좀 습득하신 그런 노하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승택님께서 혹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가이드라인. 있으시면은 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소재 문구에서 어떤 단어, 그러니까 워딩을 쓰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특정 그 워딩을 썼을 때 이 네이버 측에서 좀 더욱 민감하게 그렇게 검수를 진행을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건 뭐 건기식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뭐 유일, 최고, 뭐 1순위 최초, 막 1순위, 막 이런 좀 뭔가 유일급, 최상급 표현은 네이버에서 이제 해당 부분을 증빙을 하지 못하면은 무조건 반려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그런 이런 뭐 최대 함량, 뭐 청정 지역, 뭐 HACCP 인증, 좀 이러한 그런 워딩이 증빙의 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 뭐 추가적으로 뭐 영양분의 흡수율이나 뭐 생체 이용률 뭐 이런 워딩도 좀 검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특정 질병명이나 이런 특정 질병명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질병의 예방이나 뭐 치료에 효능이 있다라는 식의 이제 문구 사용도 좀 검수의 그런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특히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네. 이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일반 식품이 있고 기타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 일반 식품이나 기타 가공식품에는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쓰일 수 있는 어떤 효능, 기능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판매하려고 있는 상품이 정확히 건강기능식품인지 먼저 판단을 하고서 일반 식품인지 기타 가공식품인지 부터도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반려가 되기 때문에 좀 이 부분만 조심을 해주시면은 네. 광고 진행에는 딱히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뭐 광고 문안이나 문구들을 조금 기획해보면 좋겠네요. 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뭔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있어서 국한되는 질문은 아니고 그냥 제가 되게 광고주분들한테 일차원적으로 좀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전략을 수립을 할 때 마케터님 저희 단일 매체로 광고 운영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다매체로 광고 운영하는 게 효율이 있을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없죠. 이제 저는 마케터로서 이제 승택 마케터님은 그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어떤 식으로 제안을 드릴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사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진짜 정답이 없어요. 맞아요. 정답이 없는데 그 해당 업종 그 회사의 어떤 업종이나 뭐 회사의 뭐 재정 상태나 아니면 뭐 광고 예산, 그쵸. 향후 마케팅 플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진짜 너무나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단일이 좋을 수도 있고 다중 매체가 좋을 수도 있고 이거는 직접 광고를 돌려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하죠. 근데 한 가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각자 이제 장단점은 이제 물론 확실하게 이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단일 매체의 경우는 아무래도 해당 매체에 성과가 이제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대비 성과만 나와줄 수 있다면 좀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스팅 시키기에는 좀 최적의 그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중 매체의 경우는 단일 매체 대비 좀 성과 부스팅은 다소 좀 빈약은 할 수가 있어요. 네. 대신에 성과가 무너졌을 때 어떤 그런 리스크가 좀 그 매체별로 분담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중 매체의 경우에 그 단일 매체 대비 성과 부스팅은 다소 좀 빈약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성과가 좀 무너졌을 때 네. 이런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을 매체별로 분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타격이 단일 매체 대비 좀 적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광고하는 이 업종이
그 어떤 매체에서 어떤 사용자들이 더 반응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다방면으로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좀 이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태님 이제 말씀은 좀 다매체로 진행을 해보면서 우리 업종과 우리 타겟들이 좀 반응하는 그런 매체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게 좋다. 그쵸. 네, 라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매체에서 반응도가 있는지 좀 다매체를 통해서 테스트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 두 부분을 좀 적절하게 섞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 광고가 뭐 이전에 광고를 집행했던 그런 이력도 없고 처음이다. 그러면은 먼저 다중매체로 광고를 좀 진행을 해보시고 어떤 광고 매체에서 반응이 괜찮은지를 네. 좀 한번 테스트를 해본 후에 그 다음에 좀 성과가 괜찮은 매체가 확인이 되면은 네. 그 해당 매체에 조금 집중해서 광고를 진행해볼 수 있는 전략도 세울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게 저도 지금 그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운영하는 이제 브랜드의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대에서 50대 맞아요. 연령층을 좀 타겟으로 한 이제 그런 건기식 배너 광고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매체를 선택을 해야 될지가 조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매체랑 뭐 해당 매체를 진행할 때 뭐 소재 제작 팁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품 타겟이 40, 50대 분들이라고 많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타겟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채나 노출 지면에다가 광고를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이버 GFA 밴드 지면이나 뭐 카카오 모먼트의 카카오 스토리 아니면은 저희 그 언론 기사 쪽에 이제 배너 노출되는 ADN이나 뭐 모비온 같은 네이티브 DA 광고 있잖아요.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타깃이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좀 가벼운 네이티브한 소재보다는 좀 기능적이고 효능을 좀 강조한 그런 소재가 좀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뭐 이벤트나 프로모션 같이 끼워 넣으면은 되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런 언론 기사 관련해서는 확실히 좀 좋을 것 같은 게 네. 아무래도 좀 40대, 50대 연령층 많이 그런 분들이 보시니까. 좀 이런 언론 이쪽 지면을 많이 또 맞아요. 보시니까 네네. 네, 그 부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참 건기식이 어떻게 보면 참 전문적이고 어렵죠. 어떻게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많은 광고주님들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광고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진행하면서 뭐 쌓아온 노하우라든지 이런 피드백들을 좀 공유를 드리면서 좀 이 영상을 통해서 광고 집행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관련해서 좀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광고 관련해서 피드백이라든지 신규 제안 같은 게 필요하시면 저희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 김가영 마케터와 홍승택 마케터가 자세하게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또 다른 업종의 광고 운영 전략과 성공 사례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가영 홍승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